김현장 변호사들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실 이유가 없어요. 개딸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봅니다. 거짓말로 세상을 사는 여자들, 쉽게 금전 취득을 하는 여성들,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짓말은 급기야.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원근각처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의 응분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요, 거짓말에 지금 시리즈가 이어져 있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의겸이라고 하는 한겨레 출신 기자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한양아파트 뒤편에 있는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또 그것을 증언해준 남성이 있고, 그 남성은 그 현장에서 첼로로 연주했던 첼리스트였다. 이와 같이 거짓말을 했는데, 자, 이 거짓말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후폭풍이 불어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부관계도 아닌 연인관계일지도 모르는 그 첼리스트 채아 씨는 그 남성에게 그 새벽에 통화할 때 아마 모종의 다른 곳에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돼요. 이유는 그곳에서 그러한 규모로 술파티를 벌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현장 변호사들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실 이유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함께했다. 그러면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은 그 새벽 시간에 청담동 일대를 완전히 다 방비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있을 수는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첼리스트가 보니까 우리가 그 립싱크 하는 가수들이 있듯이 이 채아 씨가 손가락 가지고 핑거 싱크를 하면서 장난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의 연주 실황이다라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놨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마치 그 유튜브를 저도 한번 봤는데요, 왼손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가 연주하는 모습을 자기가 셀카로 동영상으로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왼손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면에는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채아라고 하는 이 첼리스트는 자신의 모교인 모 음악대학을 완전히 정말 창피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학교가 원래 굉장히 존엄하고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근데 그 대학의 음악대학을 아주 그냥 추문으로 휩싸인 아주 저질스러운 학교로 추락시키고 말았어요. 채아라는 친구가 과연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겪어왔던 또 사귀었던 남자가 그날 그 대화했다 그러면서 김의겸에게 제보했던 그 사람 하나였을까요? 이렇게 이러한 수준들의 사람들이 개딸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봅니다. 거짓말로 세상을 사는 여자들, 쉽게 금전 취득을 하는 여성들, 이렇게 많은 젊은 여성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육아에 힘쓰면서도 직장을 갖고 일터에서 근면하고 모범적인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쉽게 세상을 살면서 음악 연주를 한답시고 이런 그 고급 술집을 다니면서 첼로통을 들고 다니고 또 그 연주하는 실황 중계도 거짓말로 하고 또 실제적인 연주 실력은 형편이 없는 이런 채아로 거짓말이 시작됐고, 그 채아를 통해서 등문한 이야기를 가지고 김의겸한테서 그 김의겸이가 사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과 협업을 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같이 술을 마시고 김현장 변호사들이 합류해서 놀았다. 이제 망신살이 뻗쳐도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뻗치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짓말은요, 이재명으로 또다시 이어집니다. 이태원에서 죽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앞두고 애도로 해야 된다. 영정사진을 모셔야 된다. 자, 이재명 씨 한번 대답해보지. 김문기 씨 알아요, 몰라요? 유한기 씨 알아요, 몰라요? 김현욱 씨 알아요,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죠? 그들에게 조화를 보내고 문상을 하면서 그 유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준 적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인면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수라 백작, 얼굴 모습이 두 가지인 괴물. 우리 영화 아수라에서 나온 안남시 시장에 열연했던 황정민 배우도 거기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화 아수라에서 성남시의 데자뷰를 받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하고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토지를 약탈해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대장동 일당 김만배, 남정영학, 유동규 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 그들이 이제 실토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얼마나 이재명과 그 위례시 개발업자인 남욱, 유동규, 정영학, 김만배 이와 같은 자들이 거짓으로 이 삶을 살아왔는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백현동에서 김인섭 씨도 빠질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그 죄값을 사망 혹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마무리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찮은 저급한 첼리스트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짓말은 급기야 면책특권을 활용한 국회의원이라는 자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거짓으로 증폭이 되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던 정진상은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당했고 김용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속이 되었던 유동규는 모든 범죄 사실을 털어놓고 자기가 홀로 한 것이 아님을 이미 실토하였습니다. 남욱 변호사조차도 옥중에서 지금 KBS와 인터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갈 길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다? 국립호텔. 어디서 안양이 될지 청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국립호텔에 가서 번호 적힌 옷을 입고 입소 시에는 팬티 벗고 항문 검사를 받는 그런 과정을 겪고 죽는 날까지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재명의 죄가를 다 더하면 공동체라고 불리는 정진상 또 김용과 함께 적어도 80년에서 한 90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한 푼 받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고 그대가 폄하를 했죠? 최서원과의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거짓 구성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감금하고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순서가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이 삶을 살아왔던 이재명과 문재인 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카드는 편안하고 안락한 호화주택이 아니라 질서 있고 하루 일식기 항상 정량으로 배급해주는 국가가 지정한 호텔 교도소라는 곳에서 마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라를 짊어질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과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한다 하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정에서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는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자를 분명하게 교육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보다 더 큰 국가의 동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거짓말 안 하는 가정교육 이것을 꼭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여의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거짓말 늘어놓던 그 똥개 한 마리가 가끔 짖다가 이제 요즘 안 보이는데 그와 같은 그 똥개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부모가 어떻게 거짓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살면서 어떻게 자녀한테는 바로 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거짓말의 종착역은 뭐다?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여기서 덧붙일 이야기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들 중에 대표자인 문재인이 자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자살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문재인과 가족 즉 김종숙, 문다혜, 문준용, 김혜경, 이동호 같은 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도 미리 손써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피해 제3국으로 도주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